초한대전, 소초평 항우와 반란의 불씨. 황제인 초의제를 황해에서 내쫓고 살해한 이후에 항우가 황제가 되었다. 반진 세력의 선봉 맹주였던 항우가 황제가 된 이후 반항우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조나라의 조그만 봉지를 받은 진여와 봉지를 전혀 받지 못한 제나라의 전형이었다. 제나라의 전형은 비밀리에 군사를 이끌고 진여를 도와 조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고, 본인은 군사를 일으켜 전도를 공격하자 전도는 초나라로 도망쳤다. 전형은 또한 전담의 아들인 제나라의 왕 전부를 억류시키고 봉지로 받았던 교동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전불의 신하들은 전불이 꼭 봉지인 교동으로 가야 한다고 진언하므로 몰래 봉지인 교동으로 도망갔다. 이를 안 전형은 분노하여 제나라 왕 전부를 추격하여 중목에서 죽이고 해건하는 길에 제부곽 전환을 공격하여 죽였다. 이로써 전형은 제나라의 모든 땅을 수습하고 스스로 제왕에 즉위하여 독립하였던 것이다. 제나라는 금강산 남부 일부와 한라산의 남부 지역입니다. 한편 제나라 전형의 도움을 받은 진여는 조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당황한 조왕장이는 관중의 유방에 한나라에 망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항우 전선에 제나라와 진여가 가담하면서 한나라의 유방은 서서히 출사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팽성에 있었던 폐왕항우는 조나라의 진여와 제나라 전형의 반란 소식을 듣고 반란 불씨의 싹을 자르고자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지척에 조나라에 출격시키고 자신은 명장 종림회와 함께 금강산과 한라산 남부에 위치된 제나라의 정벌에 나섰다. 항우가 행군하며 지나가는 땅들은 모두 자신이 봉지로 주었던 땅이니 제나라로 가는 길에 많은 군수물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행군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상황이 바뀌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제나라의 전형은 항우의 군수에 짐짓 놀랐으며 제나라의 군대는 항우에 대패했고 제왕 전형은 평원으로 달아났다가 평원 사람들이 전형을 살해했다.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항우는 자신의 방식대로 제나라를 약탈하고 사륙하기 시작했으니 이에 제나라 백성들이 항우에게 방위를 들고 전형의 동생 전행은 다시 흩어졌던 병사들을 수습해서 항우에 대항하니 항우의 군대는 제나라에서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다. 팽성 전투. 한중인 한양에 자리 잡았던 유방의 한나라는 한양을 옥죄고 있었던 장한 사마흔 동해의 옹족세를 기습 장악해서 촉 밖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던 기원전 205년의 어느 날 다급한 파발이 한양 유방이 있는 정궁에 도착했다. 항우가 있었던 팽성에 심어놓은 첩자로 항우가 제나라의 반격에 발목이 잡혀있으며 소초의 수도인 팽성이 비어있어 기습하면 장악할 수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항우의 주력군은 제나라와 진여의 조나라 반란 진압에 모두 투입되어 수도가 비어있었던 것이다. 천하의 수도를 장악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한양 유방에게 찾아온 것이다. 유방이 기습할 진격로는 단 하나, 항우가 제후국들의 봉기를 주었던 지역의 경계를 지나는 것으로, 경계를 지나면 천하라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유방의 항군을 막지 않을 것이다. 이에 유방은 진격명령을 내린다. 유방의 항군은 삽시간에 지척에 팽성에 도착하였고 하루 만에 기습작전으로 비어있는 팽성에 유방의 항군은 무혈 입성하였던 것이다. 한나라의 관중에서 팽성의 평양성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항우의 대반격. 제나라 전횡의 반격으로 고착 상태에 있었던 항우는 팽성에서 온 파발로부터 급보를 전해받는다. 팽성이 유방의 급습으로 함락되었고 항우가 봉기를 주었던 제후국 중에 유방에게 지원군을 보내 수도 팽성에 속속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비보였다. 항우의 참모 병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도 생각을 해보았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팽성에서 제나라로 출전할 때는 모든 제후국들의 지원을 받으며 제나라에 도착했지만 지금은 수도였던 팽성이 함락되면서 천하의 민심이 초와 한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누가 우리의 배후를 공격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이에 기발한 계책을 실천하니 항우의 반란 세력이 없는 다소 위험하지만 지름길로 적군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다. 항우의 주력군을 명장 종리마르에게 맡기고 자신은 단지 기병 3만을 이끌고 전속력으로 팽성을 향해 출발했다. 그리고 항우의 대반격으로 팽성을 되찾을 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유방의 부친과 부인인 여씨가 항우의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유방이 전쟁할 때 부친과 부인을 전선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유방의 고향인 풍패의 위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우의 주력군은 금강산 남부의 금능을 출발하여 금강산을 가로질러 유방이 있었던 팽성의 평양성을 산 뒤에서부터 공격하니, 대동강에 앞만 보고 있었던 항구는 지리멸렬 패배하면서 대동강에 빠져 죽은 숫자가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우의 특수부대가 풍읍인 전주에 있었던 유방의 부친과 부인을 볼모로 잡았던 것이다. 팽성 전투에서 대피한 유방은 지척의 개봉인 형량의 성구로 내달렸고, 그곳에서 마중 나온 한신의 군대에 의해 항우의 추격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고향 풍읍으로부터 부친과 부인 여씨가 항우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방은 아차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였던 것이다. 유방은 팽성에서 패배했지만 형량과 성구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한나라 군대가 한중에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영웅 항우가 팽성을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의 식구 향산별곡에서 인용합니다. 중대를 겨우 넘어 당군대 올라가니 박지한 일천봉이 대아래 조회하고, 항우의 3만정기 거룩에 엄습한 듯 한신의 2천원기 조벽을 빼앗는 듯 병력이 급히 치니 평지가 움직인다. 우족대에 잠깐 보고 내어남 수고하더니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하고. 향산별국의 무대인 거룩과 조벽은 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항우의 3만정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항우는 금강산을 가로질러 조나라의 땅을 지나 팽성인 평양성을 뒤에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위나라 멸망. 유방의 팽성전투 패배 이후 항군을 지휘한 것은 한신에게 맡겨졌다. 만약 유방이 직접 나섰다가는 포로로 잡혀있는 부친과 부인 여씨의 생사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참모들의 진언을 명심했던 것이다. 기원전 205년 한항 유방이 팽성을 공격할 때는 위왕 위표가 유방에게 기순하여 같이 참전하였으나 팽성전투 패전 이후에는 항우 편으로 돌아섰고, 한항 유방이 보낸 사신 여기기의 설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팽성 전투의 패전 이후 유방은 개봉의 형량에서 항우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한나라의 등을 돌린 제후국들은 한신을 보내 격파시키기 시작하였고, 그 서막이 위나라였던 것이다. 한신의 공격으로 고죽국인 풍읍의 안주를 기반으로 했던 위나라는 멸망했던 것이다. 한신의 배수진과 조나라 멸망. 항우가 진나라를 멸하고 복문을 줄 때 조나라는 고룩에서 장하나의 진나라에 포위되어 생고생한 장희에게 돌아갔고, 진여에게는 아주 조그만 봉지가 주어졌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진여가 제나라 전형의 지원군을 앞세워 조나라의 장희를 쫓아냈는데, 이때 장희가 망명한 곳이 유방의 한나라였다. 한항 유방이 기원전 205년 항우의 제나라 정벌로 비어있는 팽성을 공격할 때 조나라의 진여에게 지원병을 요청했으나, 진여는 너희 나라에 있는 장희의 목을 나에게 보내주면 지원병을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래서 유방이 수수를 썼는데 장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의 목을 진여에게 보냈던 것이고, 이에 진여는 속아 지원병을 공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탄로나는 법. 제후 연합군이 팽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과정에서 장희가 살아있음을 진여가 알게 되자 한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에 유방은 조나라를 응징하고자 한신을 보냈던 것이다. 항우가 조나라의 고룩전투에서 장안의 진나라 군단을 격파시킨 전법은 파부침주입니다. 밥 지을 솥을 깨고 강을 건너간 배를 침몰시키는 것으로, 한마디로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신의 조나라 침공의 전법은 배수진입니다. 병법에서 금지된 물을 등지는 전법이다. 그러나 병법에서는 또한 군대가 죽음의 땅인 사지에 들어가면 단합이 더욱더 잘되어 살아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나라의 도성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신의 군대가 조나라 군대가 공격해오자 도망가는 척 모든 중장기 물자를 그 자리에 버리고 강가의 진지로 후퇴해서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전할 때, 조나라의 군사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성문 밖으로 모두 나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매복한 한신의 기병대가 조나라의 도성을 장악하는 것이다.
조나라의 진영은 정연에서 한신에게 격파돼 저수에서 잠수됐고 조왕홀은 쫓기다 양국에서 죽어 조나라는 망했다. 이 장면을 향산별곡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항우의 3만정기 고록에 엄습한 듯 한신의 2천원기 조벽을 빼앗는 듯. 항우와 한신의 무대가 향산별곡의 무대인 금강백두로서 항우의 3만 기병이 들이닥친 곳이 고록이라면 한신의 무대가 바로 조나라의 저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 하나하나를 우리의 소중한 식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